있다. 이거 틀렸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80페이지 보면 5번에 주의 토지 통행권 나오죠. 거기다 별표 5개를 내. 주의 토지 통행권. 갑의 토지가 있고 우리의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어. 그러면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경우 공공도로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땅을 맹지라고 그러잖아요. 막혀 있어. 그럼 막혀 있을 때 을에게 야 갑이 을에게 이 얘기 부탁을 해. 내 자네 토지 요거 요 정도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게끔 허락 좀 해주시게. 그때 을이 슬쩍 보더니 다음날 여기다가 이제 고압선 설치해. 고압선. 그 여기다가 소만한 개 갖다 큰 황소만한 개 오면 물으라고. 교회 다녀 안 다녀? 안 다니지 이렇게. 그럼 갑은 소송을 제기해. 판사야 내 을의 땅을 이용해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다오. 그럼 판사님 을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곳을 골라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공로로 출입하라. 이런 판결이 떨어지거든. 그것을 자 읽어본다. 주의 토지 통행권 이라고 그래. 이해했나? 그럼 이 아니 외울 것도 없는데 한번 읽어본다. 주의 토지 통행권. 여기는 기본서에 있는 지어야 되는데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자라면 당연히 누리는 권능이다 그런 얘기야. 소유권자라면. 그러니까 이거 판결을 얻을 것도 없이 네가 해줬어야 되는데 네가 이걸 막은다면 당연히 판결에서 갑에게 주의 토지를 이용하게끔 판결이 떨어져. 이해했나? 그러면 이 갑은 주의 토지를 통행할 때 공짜로 다녀야 되겠어? 손해보상 해줘야 되겠어? 해줘야지. 그래서 자 읽어보면 유상통행권, 무상통행권, 무상통행권부터 해결해버릴게. 자 여기 갑의 토지가 있고 여기는 을의 토지가 있는데 을은 지금 여기가 공로로 나갈 수 있으므로 주의 토지를 통행할 이유가 없지. 근데 아까 갑은 을의 땅을 지나다니기 위해서는 통행권 인정돼야 된다고 했나요? 그때 갑은 을의 땅을 다닐 때는 유상해야 돼, 무상해야 돼? 유상해야지. 여기까지. 근데 지금 을이 잘 봐. 을이 요 토지가 두 필지래. 그럼 1-1번지도 을의 토지고 1-2번지도 을의 토지야. 그런데 1-1번지 토지 한 필지를 병이 사다 보니까 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죠. 이때 병이 을의 토지를 다닐 수 있는 권리는 무상통행권이다 그 말이에요. 무상통행권. 됐나? 아니면 이 토지가 한 개인데 한 개를 분할할 수도 있잖아. 공유토지. 그래서 이 토지가 공유지였어. A와 B가 공유였는데 공유를 분할하다 보니까 A가 이 부분을 분할받은 거예요. 그럼 B 부분 전화가야지. 이런 걸 무상이라고 그래. 자, 여기 본다. 분할, 일부 양도,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통로가 없게 된 포위된 통행지 소유자는 다른 토지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무상통행권은 그냥 외우면 돼. 다 무상통행, 분할, 일부 양도. 그럼 요 상황을 생각하면 돼. 요 상황을. 여기까지 됐나? 그런데 이 A는 자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공유물을 분할하다 보니까 A가 이 부분을 분할받고 B가 이 부분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A는 B 토지를 통로로 이용해서 나갈 수 있다고 그러지. 그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 그런데 A로부터 토지를 산 A-도 이 부분을 공짜로 다니고 그 다음 B도 공짜로 다니면 여러분 그 땅이요 걸레요? 잘 알아듣네.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분할받은 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거지 분할받은 자로부터 땅을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특정 승계인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상통행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이든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이 똑같이 적용돼.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통행지, 피통행지 묻지 말고
그냥 특정 승계인에게는 무상통행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밑줄 그셔. 양가로 3번에 5번에 양가로 3번 봤더니 5번에 양가로 3번 봤더니 무상주의 토지통행권 나오죠. 거기 2번 봐. 2번 무상통행권은 피통행지 통행지 묻지 말어. 이걸 통행지라고 하고 이걸 피통행지라고 그래. 요걸 피통행지 통행지. 그럼 요걸 산 사람도 이 사람에게 세받을 수 있고 이 땅을 산 사람도 이렇게 통행료 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은 통행지 피통행지 묻지 말고 그냥 특정 승계인에게는 무상통행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결해버려 빨리. 그래서 무상통행권을 해결했고 그럼 이제 다시 유상통행권으로 돌아와서 갑의 토지가 있고 여기가 을의 토지가 있고 공공도로가 있을 때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없어. 통로가 있어도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통로로서 쓸모가 없다 이 말이야. 통로로서 기능을 다 할거 또는 그 통로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가 없다. 통로가 없다. 통로가 없어. 두 번째는 통로가 있어도 통로로서 쓸모가 없다. 그래서 1번 봐. 자, 주의 토지 통은 성립.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밑줄 그죠. 통로가 없어서 이렇게만 써봐. 네모. 통로가 없어서. 2번 봐. 2번. 기존에 통로가 있어도 통로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다했다. 됐나? 그래서 통로가 꼭 없애야 돼. 통로가 있어도 인정될 수 있어. 통로가 있더라도 통로로서의 쓸모가 없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 그 말이야. 그때 인정이 돼. 됐지? 그러면 여기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더라도 기능을 다 해버린 경우에는 주의 토지를 다닐 수가 있어. 그리고 이때 주의 토지의 통로를 만들 때 나중에 이게 아파트로 변할 수 있거든. 지금 현재는 맹지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아파트로 변할 수 있어. 그럼 이왕에 만드는 통로 현재의 용법에 맞게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장차 이용 상황까지 대비해서 해야 될 것인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현재 이용에 맞게 하면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요. 여기서 이왕에 만드는 거 장차 이용 상황까지 대비해서 하는 게 좋지. 사람이라면 그럼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통로를 만들 때는 장차 이용 상황까지 밑줄 그셔. 동그라미 3번 봐요. 장래 이용 상황까지 대비해서 통로를 개설할 수는 없다. 그래서 통로 개설할 때는 그냥 현재 용법에 맞게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장차 이용 상황까지 대비해서 통로 만든다면 이 사람은 호구냐고 호구. 이 사람은 피해를 주니까 현재 용법에 맞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갑이 여기다 건물을 짓는데 건물. 그러면 건물을 지면 여러분들 건축법에 의해서 소방도로 만들어야지. 소방도로. 그러면 건축법에 따라서 도로 폭등이 소방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므로 건축법에 따라 도로 폭등이 정해질 수 아니요. 여기는 그냥 건축법 적용하면 안 돼. 그냥. 그래서 도로 폭등이 건축법에서 정해지는 것은 그건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서. 자, 그 다음에 이 도로를 다닐 때는 여기를 다닐 때는 아까 유상이라고 그랬지? 손해보상 해줘야 돼. 근데 이 손해보상액을 정할 때 주의 토지 통행권이므로 이 통로를 도로로 산정해서 손해보상액을 정해서는 안 돼. 그래서 만약 이 토지가 전이면 전에 맞게 해결하는 거고 대라면 대에 맞게 과수원이라면 과수원.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정하는 거지. 손해보상액을 정할 때는 그 지나다니는 통로를 도로로 평가해서 산정해서는 안 된다. 거기 나와 있어? 거기 없나? 그런 말이 없어요? 됐네.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하나 없으면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손해보상액을 정할 때
기준액이 도로로 평가한다. 도로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통로를 개설할 때, 통로를 개설했대. 그러면 갑이 의뢰 토지를 통행해서 공로로 나갈 때 통로를 개설했대. 그럼 통로를 개설해서 유지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다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돼. 그래서 통로를 개설한다 또는 유지한다의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통행권자. 마지막으로 갑이 통행권자이고, 마지막이야. 갑이 통행권자이고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려 쓴 을을 사실상 통행하는 자라고 그래. 자, 읽어본다. 통행권자. 여러분 밑줄 몇 번 읽었냐면 손해보상 의무에서 2번, 양가로 2번에 1번을 봐. 양가로 2번에 1번 봤더니 통행권자 네모. 양가로 2번에 1번 유상통행권의 효력에서 통행권자 네모 쳤죠.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상 통행하는 자 네모 쳐봐요. 그러면 통행권자와 사실상 통행하는 자는 말이 다르잖아. 지금 통행권자는 소유자이고 사실상 통행하는 자는 소유자 아니지. 그 사람에게는 손해보상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즉 사실상 통행하는 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려 쓰는 지상권자 등을 가리켜. 지상권자 등을. 그냥 거기다가 네모 딱 쳐놓고 비교하면 돼. 읽어보고. 아, 통행권자 네모, 사실상 통행하는 자 네모. 그때 다르구나 말이. 그러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여기서 있지. 서서 문 열고 닫고 딱 하면서 사실상 통행을 지나가면 돈 내.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누구에게 내놓으라고 그래야 돼? 요 갑 소유자, 통행권자에게 내놓으라고 해야지. 사실, 말이 다르잖아. 다시 사실상 통행하는 자, 통행권자. 말이 다르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효력인데, 이 통행권의 효력은 자여본다. 고독한 권리가 아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판사가 을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곳을 다녀라라고 정해졌을 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정해지면 이 을은 평생 여기를 못 쓰는 게 아니고 통행권이 정해졌더라도 을은 자기 토지의 용법에 맞게 건물도 지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건물 지어버리면 갑은 못 다니잖아요. 그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고정된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 외운 것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통행권자 혼자 다녀야 돼? 같이 사용해야 돼? 을에게 피해가 적은 곳을 골라서 가끔 다니는 거지. 지 을이 여기다가 철조망 쳐놓고 독점해서 쓰는 것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통행지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살 다녀야지 지가 철조망 쳐놓고 독점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의하시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통행권자가 갑이 종중 땅을 종손에게 명의신탁을 해놨어. 종중 땅을. 그럼 종중 땅을 종손에게 명의신탁 해놓으면 명의신탁을 하면 수탁자가 대외적 소유자라고 그랬지. 그러므로 주의 토지 통행권 소를 제기할 사람은 등기 명의인 수탁자가 제기하지 종중이 제기할 수는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들 1번 봤더니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의 성립에서 양가로 1번에 5번 보면 명의신탁자 나와요. 거기다 몇 줄 것이고 종중 이렇게 써놓으면 돼. 명의신탁자는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통행권자가 될 수 있다. 자, 틀린 것을 골라라. 지금 27회 때 가장 최근에 나오고 안 나와 있거든. 올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요즘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 한 문제를 물어보지 않고 아까 상린권이 있었잖아요. 전체를 다 물어봐 버린다고. 만약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 나오면 그 정도 공부했는데 더 범위를 벗어나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주의 상린권에 관한 내용이 범위가 넓거든. 자, 틀린 것을 골라라. 주의 토지 통행권은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로 충분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이용한 장차 이용 상황까지 대비해서 정할 수. 뭐 틀렸는데 이런 것들 그냥.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
통행지 소유자, 통행권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만 구별해. 당사자가 누군지. 통행권자는 다니는 사람, 통행지 소유자는 제공하는 땅. 이렇게.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맞고.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자, 여기 지금 갑이 소송을 제기했더니 이 부분을 이용해서 다녀라 하면 이 부분에 담이 쳐 있을 때 통행지 소유자 을은 담 철거해 줄 의무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 자기 손해보상 받으니까. 그래서 갑은 이 부분을 자기가 손댈 수는 없거든. 그러므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철거하시오 헐수. 결국은 그것도 물권적 초용권 아니냐 이런 거. 맨날 여러분들이 틀리게 내는 부분이 그 부분이야. 그래서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했을 때 주의토지 통행권의 본질적인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 이 사람이 철거해야지. 그랬더니 을은 미쳤네. 내 땅 주고 내가 철거해야 되고. 꼭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회는 남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그럼 철거했으면 그 보상 비용 받지 못해. 받잖아. 아까 여기 다니는데 손해보상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상린권을 잘 알려거든. 교회를 다녀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법에서 뭘 물어보냐면 등기 능력이 인정되느냐 물어본다고. 등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시면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필요 없다 맞네. 자, 지금까지 상린권에서 배웠고 81페이지에 취득시 완성자 나오죠? 5분간 휴식 빨리 다녀오셔.